네, 안녕하세요. 생각공장장 생공의 강점 팟캐스트입니다. 오늘 주제는 결정에 관한 얘기입니다. 결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강점 조합이 아직 말 안 해준 거였네. 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.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는 강점 조합을 알면 결정이 쉬워진다 정도가 되겠죠. 결정하면 보통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어떤 사람이 겨울에 입을 패딩을 하나 사려고 해요. 그래서 결제창에 장바구니에 담아두죠. 그리고 한 2주를 고민합니다. 먼저 컬러를 고민해요. 검정색이나 할까? 카키색이나 할까? 흰색이나 할까? 이때 전략 테마가 높다면 언젠가 후회 안 할 색깔은 뭐지?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. 최상화 테마는 그 안에서 후회할 거라면 지금 사면 안 된다. 일종의 브레이크 작용을 하죠. 가장 높은 기준으로. 만약에 심사숙고 테마가 높다면 배송 후기를 더 읽어보자 라고 할 거고요. 심사숙고 테마가 낮다면 섣불리 질렀다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들으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네, 고민하는 사이 품절됩니다. 그때 깨닫는 거죠. 아, 나 결정장애가 아니라 사실은 강점 조합이 내면에서 전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 강점 검사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. 저는 책임이 높아요. 저는 전략형이에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강점이 혼자서 뭐라고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. 그 안에서, 내면에서 서로 싸우거나 합의하면서 나를 움직인다는 거죠. 즉, 강점은 언제나 조합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. 아까 예를 들은 전략, 최상화, 심사숙고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더 나은 경로를 찾아야지 하는 목소리와 지금 선택했다가 나중에 더 괜찮은 게 나올지도 하는 최상화의 목소리와 심사숙고는 지금은 아직 아니다. 그렇죠?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은 아니다가 내 표준값이 되는 거예요. 이건 나쁜 것이냐? 아닙니다. 이 아직은 아니다 덕분에 이 사람은 한 번 결정하기가 오래 걸리지만 결정하면 후회가 거의 없어요. 이것이 이 사람의 결정 리듬이에요. 이 결정 리듬을 만드는 건 강점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. 기준, 감각, 조율 모두 다 강점 조합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전략 플러스 최상화가 높은 분들, 온라인 장바구니에 뭐가 들어간 채로 일주일 이상 보관 중이라면 어떻습니까? 자기 확신과 행동이 높은 분이라면 이거 듣다가 뭐 생각나면 바로 지금 결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. 강점은 혼자서 결정 안 한다. 조합이 언제 괜찮다고 말해주는지를 알아야 그때 알맞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럼 문제는 나의 결정 회로는 어디에 있는가?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. 테마 34개를 다 알아야 되느냐? 그럼 생각해 봤을 때 갤럽이 아주 좋은 걸 알려줬어요. 네 가지 도메인인데요. 그 중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과 직접 관련된 주황은 잠깐 빼고요. 초록, 파랑, 보라로 나눠지는 그 세 가지의 도메인을 의사결정의 진입로라고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첫 번째는 초록색, 사고 회로형은 뭐 전략 발상, 수집 분석 이런 테마가 높은 사람들한테 의사결정이란 이런 거예요. 정보가 완전하지 않으면 난 못 움직인다. 이때 정보의 모양과 방식이 저 테마에 따라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이 점이 비슷해요. 두 번째는 감정 회로형, 파랑 유형입니다. 절친, 화합, 공간, 개별화 뭐 이런 것들이죠. 이런 회로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냐면 이 선택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? 또는 이 선택이 누군가한테 어떻게 할까?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거죠. 세 번째, 실행 회로형입니다. 보라색이죠. 책임, 성취, 정리 이런 거예요. 그랬을 때 이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려면 또는 이걸 지금 만들어내려면 최종 결과물을 내가 얻는다면 이걸 지금 한다면 그리고 별 생각을 하지 않고 하자라는 쪽으로 해요. 하면 알겠지. 해보다 보면 깨닫겠지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회로형이 좀 더 높으신가요?
사람들의 표정을 먼저 살핀다면 감정형일 가능성이 좀 더 있고요. 머릿속에 경로가 그려질 때 움직이는가? 사고형일 수 있고요. 손이 움직이고 나서 생각한다? 실행형일 수 있습니다.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 타입에 가까운지 아는 게 내가 결정 앞에서 망설이거나 충동적으로 가는 것들을 구분하고 설명해 줍니다. 그럼 결정이 실제로 충돌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어떤 팀 회의가 있어요. 마케팅 팀 정도라고 얘기를 합시다. 팀장인 제휴는 전략, 수집, 발상 이런 게 높아요. 그래서 완전히 초록형, 사고형입니다. 팀원인 수연은 절친, 화합, 개별화가 높아요. 그래서 아주 감정형인 사람이죠. 신제품 출시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요. 또는 무언가를 제출하는 기한을 정해야 하는데요. 제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아직 시장 조사 다 못했어요. 조금만 더 기다리죠. 수연은 팀원들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. 흐름 끊기면 못해요. 네, 회의실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. 근데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. 문제는 그 조합이 작용하는 타이밍이 다른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사고가 빠른 사람은요. 80%의 정보만 들어오면 결정하겠다 정도로 합의를 하시면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. 감정이 높은 사람은 팀 감정 리듬을 조율하기 위한 중간 브리핑이 필요하다. 중간에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.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.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의 감각에 늘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. 재능의 특성상 자기에게 꼭 맞는 것들은 타인에겐 과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서로의 조합을 이해하면 같은 배를 타고 다른 리듬으로 노를 저어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이제 네 번째,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제로 잘 결정할 수 있느냐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감지 센서 세 단계를 알려드릴 건데요. 첫 번째 단계는 감지 센서를 높이는 겁니다. 좋은 질문은 이런 게 있겠죠.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가장 큰 감각은 무엇이냐? 뭐 불안이냐? 후회냐? 압박이냐? 미루는 거냐? 또는 설렘이냐? 즐거움이냐? 기쁨이냐?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내가 올라오는 감정, 이것이 무엇이냐? 이게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두 번째로는 이 감정을 놓고 내가 어떤 조합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왔나라고 과거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. 내가 잘 결정했을 때 그때 어떤 조합이 있었나? 전략 책임 화합이었나? 행동과 자기 확신이었나? 공감 절친 정리였나? 자신의 상위 테마의 조합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했었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떤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세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. 바로 결정하지 않는 거죠. 기다리는 속도와 길이와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다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감정형은 마음이 잔잔해질 때를 기다리고요. 사고형은 논리가 선명해질 때를 기다리고요. 실행형은 몸이 참을 수 없을 때를 기다립니다. 이 조합들은 타이밍도 알려줘요.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릴 뿐인 거죠. 내가 어떤 타입으로 또는 내 안에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논리가 선명한 때는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네, 정리해 보겠습니다. 당신의 결정 리듬은 무엇인가요? 우리가 결정이 어려운 건 사실은 지금 아닌 걸 알면서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이렇게 고민하고 망설이게 되는 거죠. 그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. 아직은 아니다. 내 강점 조합이 아직 말을 다 안 해줬다라는 거죠. 결정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. 그 리듬은 자기 강점 조합이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에요.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리듬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죠.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나는 어떤 감각이 정리되어 움직일 수 있는가? 내 조합은 지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가? 당신의 결정, 오늘은 잠깐 기다려줘도 좋습니다. 내 안의 강점 조합의 느낌이 지금이야 라고 말해줄 때까지. 감사합니다. 생각공장장이었습니다.